I know who you are. Lucius Verus Aurelius. 저는 아직 하하씨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후렴구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니노 막시무스, 카이저 소제, 소냐도르, 스파르타 중에서 저는 유주얼 서스펙트의 카이저 소제, 300의 스파르타를 제외하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 막시무스가 왜 저 라인업에 등장하는지는 알게 되었네요. 글래디에이터 2. 우선 저에게 있어서 리뷰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작품, 상품에 대해 작성하는 소논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들으시기 불편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실 수 있으며 그 의견 또한 저는 충분히 존중드린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글래디에이터 1을 보지 못한 상태로 영화를 보러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래디에이터 2는 나름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글래디에이터 2의 장점으로는 깔끔하고 간단한 스토리, 낮은 진입장벽을 꼽을 수 있고 단점으로는 인물의 감정 표현 부족으로 인한 급진적 전개를 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장단점을 아시려면 먼저 글래디에이터 2의 내용을 아셔야겠죠. 이후로는 영화 글래디에이터 2에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글래디에이터 2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사망한 후 이를 이어서 황제가 된 게타, 카라칼라 형제가 로마에서 폭정을 일삼고 있다는 해설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후 장면이 전환되고 곡식을 정리하는 한 젊은 남자 하노와 그의 아내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비춰집니다. 이때 로마의 아케시우스 장군이 해상으로부터 이들이 사는 도시를 공격하였고 로마군이 자신들의 영토를 습격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부부는 그들과의 전투에 참전하게 되었고 이 전투에서 하노의 아내는 죽게 되고 맙니다. 주인공인 하노는 아내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군대의 생존자들과 함께 로마의 포로로 잡히게 되죠. 하노는 이 과정에서 과거의 일을 떠올리게 되는데 어머니가 자신에게 먼 곳으로 도망가라고 지시하고 하노는 여러 곳을 헤매다가 현재 침략당한 도시로 정착하는데 그렇게 정착한 자신의 도시가 불타는 모습을 보며 도시를 침략하고 멸망하게 만든 아케시우스에게 복수심을 불켜게 됩니다. 로마로 귀환한 아케시우스 장군은 게타, 카라칼라에게 로마의 영웅이라는 칭호를 하사받게 되고 하노를 포함한 포로들은 마크리누스의 소유가 되어 작은 투기장에 갇혀서 원숭이들과 사투를 벌이게 되죠. 이때 하노가 살던 도시에서 하노를 이끌어주었던 도시의 장로가 부상을 이기지 못하고 원숭이에게 사망하고 말았고 하노는 겨우 이 지옥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마크리누스는 원숭이를 상대로 승리한 하노가 인간을 상대로도 승리할 수 있을지 시험에 들었고 그에 합격한 하노는 마크리누스의 마음에 들게 되어 함께 로마 중심에 있는 콜로세움으로 향합니다. 이때 하노의 복수 대상이었던 아케시우스는 원래 로마의 정식 황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루실라와 함께 서로의 진짜 속내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루실라와 아케시우스는 현 로마 황제인 게타, 카라칼라 형제에게 따르는 척하며 루실라의 남편인 막시무스의 뒤를 이어 로마를 다시 일으킬 계획을 세우게 되죠. 수도인 로마에 도착한 하노는 콜로세움에 투입되기 전 로마의 콜로세움을 관리하는 관리자와 마크리누스가 만나는 자리에 참석하는데 이곳에는 두 부패한 황제 형제가 기다리고 있었고 하노는 로마에서 잘 나간다는 글래디에이터와 황제 앞에서 싸움을 하도록 명받습니다. 하노는 보란듯이 그를 이겼고 마크리누스는 황제들의 눈에 들게 되죠. 여기서 하노는 한 시조를 읊조리는데 이는 황제가에 내려오는 구절로 하노가 로마 황제와 관련이 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게타는 이에 대한 전통성이 없었기에 이 부분을 눈치채지 못하고 오히려 마크리누스가 이를 듣고 하노의 정체를 의심하는 발언을 하죠. 뒤에서 움직이던 로마 의회는 루실라, 아케시우스와 함께 콜로세움에서 결승전이 치러지는 날 아케시우스의 5,000명의 군이 로마를 습격해서 황제를 패비시키고 루실라를 황제 자리로 다시 올리자라는 작전을 구체화시킵니다. 다음날 하노는 콜로세움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로마에 와봤고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복선을 남깁니다. 첫날은 코뿔소를 타고 있는 기수 vs 다수의 신입 글래디에이터 간의 경기가 이루어졌고 하노는 이 시합에서 활약하며 승리를 거머쥐죠. 루실라는 하노를 본 순간 위화감을 느끼고 경기가 끝난 후 예전에 아이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방에서 하노가 읊었던 시를 발견하는 모습과 공책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아들임을 직감합니다. 여기서 영화 글래디에이터 이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사망하는 막시무스는 루시우스는 무사하냐 라는 유언을 남기고 루실라는 루시우스에게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라 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자신의 아들과 이별하는데 이는 초반에 하노가 회상하는 장면과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하노가 막시무스와 루실라의 아들 루시우스임이 밝혀집니다. 마크리누스 또한 하노의 정체를 완전히 눈치채고 루실라는 다음날 밤 자신의 아들 루시우스를 만나기 위해 몰래 콜로세움으로 잠입하였으나 하노는 난 당신의 아들이 아니다 라며 루실라를 거부하고 루실라는 하노가 사랑받았었고 막시무스의 아들이란 것을 전합니다. 루실라는 하노가 자신의 아들 루시우스라는 확신을 가진 후 이를 아케시우스와 함께 이야기하며 콜로세움에 참가해야 하는 루시우스를 걱정하는데 그녀의 시녀가 이를 몰래 엿듣고 있었죠. 다음날은 해상전으로 하노는 아케시우스에게 복수할 기회를 얻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그와는 별개로 또다시 승리를 거머쥐며 살아남게 됩니다. 마크리누스는 하노로부터 번 돈을 통해 콜로세움
콜로세움을 장악하고 루실라의 시녀를 통해 아케시우스와 루실라가 꾸민 영모를 알아내고 이를 황제들에게 제보하여 둘의 반역을 제압하고 황제들에게 충신으로서 접근하죠. 다음날 한온은 자신의 아내의 복수를 위해서 로마의 영웅이자 장군인 아케시우스와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이들이 전투를 하던 도중 아케시우스는 막시무스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자신도 어쩔 수 없이 한오를 습격했음을 밝히죠. 한오는 그를 이해하고 아케시우스를 죽이지 않는 선택을 하였고 이 고결함에 로마의 시민들은 아케시우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요구하지만 게타와 카라칼라는 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통해서 아케시우스를 죽입니다. 이 둘의 폭정에 지친 로마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영웅 아케시우스마저 죽인 황제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내란으로 인해 게타와 카라칼라 형제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고 그들 사이에 금이 가게 되었죠. 마크리누스는 형인 카라칼라에게 게타가 카라칼라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간질과 회유를 하였고 카라칼라는 그의 말에 따라 마크리누스와 함께 게타를 죽이게 됩니다. 콜로세움 마지막 날 아침 또 한 번 루실라는 한오를 찾아오는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한오는 루실라를 내쫓지 않았죠. 루실라는 막시무스에게 받은 반지를 한오는 자신의 아내에게 받은 반지를 서로 교환하고 한오는 아버지를 따라 로마를 새로 건국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때 로마 의회에서는 카라칼라가 자신의 원숭이 돈두스에게 게타의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선언하였고 마크리누스는 사망한 게타의 머리를 들고 나타나 의회를 협박하였습니다. 마크리누스가 이렇게까지 황제의 자리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또한 글래디에이터였으며 그가 바라는 로마를 건국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키고 이 이야기를 들은 루실라를 감금하였죠. 한오는 아케시우스의 5,000명의 군대를 끌고 오기 위해서 어머니가 주신 반지를 함께 투기장에서 싸워온 친구에게 건네었고 이는 무사히 도착하여 로마라 아케시우스의 군대가 진격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날 한오는 루실라를 로마 군대로부터 지키는 싸움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 막시무스의 갑옷을 손에 넣은 한오 즉 루시우스는 아버지의 의지를 이어가기 위해 모든 글래디에이터들을 소집하고 부패한 로마와 싸움을 시작합니다. 로마군의 승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마크리누스는 카라칼라를 죽이고 직접 화살을 발사해 루실라를 죽이면서 루시우스를 제외한 로마 황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를 모두 척결하게 이르죠. 도주하는 마크리누스를 추격한 한오는 결국 그를 쓰러뜨리며 아케시우스의 군대와 함께 새로운 로마를 건국하는 것으로 글래디에이터 2는 마무리됩니다. 저는 산나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영화 리뷰만 해왔기에 많은 분들이 저를 영화 리뷰 유튜버로 알고 계실 듯 합니다. 그렇기에 영화 리뷰를 한다면서 글래디에이터도 안 봤냐? 라고 하실 분들이 있다고 하셔도 이상하진 않죠. 하지만 제가 99년생인데 한 살에 19세 영화를 볼 수는 없었고 또 저는 극장에서 본 영화들이 모두 2000년대 후반부터이기에 그래픽부터 연출, 사운드, 화질까지 이후에 나온 영화들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이제 와서 전작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본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감상과는 크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영화에 등장하는 글래디에이터 1의 요소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인 그저 전작을 안 보고 글래디에이터 2만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리뷰를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글래디에이터 2의 가장 큰 장점은 깔끔하고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심지어 등장인물들을 이름 없이 불러도 될 정도로 인물의 캐릭터와 인물 간의 관계가 명확하고 주역이 되는 등장인물의 수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주역으로는 이야기의 주인공 본명은 루시우스로 막시무스와 루실라의 아들인 한오, 죽은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딸이자 형식적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루실라, 로마의 영웅이자 장군인 마르쿠스 아케시우스, 노예 검투사 상인으로 등장하는 마크리누스, 현재 폭정을 일삼는 게타와 카라칼라 황제 형제. 이들을 제외하면 이야기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정도에 그치기에 스토리나 서사도 상당히 직관적이죠. 이 서사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들도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 사망한 한오의 아내, 원숭이와의 싸움에서 사망한 한오가 살던 도시의 장로, 루실라를 배신해 마크리누스에게 밀고 한 루실라의 시녀, 아케시우스, 루실라와 함께 황제의 폐위를 노린 로마의 의원들, 콜로세움 내외에서 한오를 도와준 한오의 검투사 동료, 마크리누스로 인해 자신의 콜로세움을 뺏긴 로마 콜로세움 관리인, 아케시우스의 의지를 이어받아 한오와 함께 부패한 로마를 습격한 아케시우스의 군대, 부패한 로마를 다시 세우려고 한 한오, 즉 루시우스의 아버지와 같이 캐릭터성이 뚜렷하고 인물을 지칭하는 이름 없이도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깔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캐릭터성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인물의 인상을 강하게 남기고 인물 간의 관계 또한 직관적이기에 영화를 이해하는 데 드는 피로감을 감소시켰죠. 이 과정에서 영화 자체가 한오가 어떻게 로마에 들어와서 검투사 생활을 하는가, 마크리누스는 무슨 계획을 기반으로 영모를 꾸며 로마의 황제 자리를 노렸는가, 이 두 개의 큰 서사를 표현하는 비중이 높고 분량이 길기에 관객들이 보기에도 잔인하다는 것을 제외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죠. 영화의 러닝타임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막시무스의 사망 이후 폭정을 일삼는 게타와 카라칼라의 이야기는 나레이션으로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폭정이라는
영화보다는 애매하고 서사가 긴 상황을 묘사해야 되는 부분을 제외하여 훨씬 수월하게 영화를 볼 수 있었죠. 이는 어떻게 보면 설명이 어려우니까 나레이션으로 때우자 마같이도 보이지만 역사 대체물이기에 실제 로마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카라칼라라는 인물이 자신의 동생 게타를 죽이고 이후 로마 대학살을 저지르는 인물이기에 영화의 재미를 살리는 동시에 어느 정도 실제 로마 역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단순하게 전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물들의 서사뿐만이 아니라 콜로세움에서의 전투도 영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오히려 스토리나 인물 간의 대사는 최대한 간단하게 설계하여 전투를 보는 재미를 올리는 것 또한 옳은 선택으로 보이죠. 기존의 영화 글래디에이터도 스토리 자체는 글래디에이터가 된 황실 후계자 막시무스가 로마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이야기라는 반전이나 복잡한 서사는 없는 단조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에 후속작 또한 이를 장점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어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아니 맨날 서사를 따지더니 이따구로 쓴 서사를 좋다고 하는 거냐 라고 비판하실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야기의 서사는 복잡하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며 간결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최대한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지적하는 부분은 이야기의 서사에 생긴 구멍이나 복잡한 것을 넘어서 난잡하게 이루어져서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기능을 잃은 이야기를 싫어하는 것이기에 필요한 이야기를 짧게 담을 수만 있다면 최대한 짧게 담는 것이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죠. 글래디에이터 2에 반대되는 대표적인 예시가 영화 트랜스포머로 당시 관객들이 이 영화에서 보고 싶어하던 장면은 오토봇과 디셉티콘 두 트랜스포머 집단의 액션을 중심으로 한 싸움이었으나 그 사이에 낀 미국과 주인공 샘의 이야기의 비중이 너무 크고 이야기의 흐름이 너무 난잡하여 그래픽만 좋은 영화라고 비판받기도 하였죠. 이와 같이 글래디에이터 2는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한 대체 역사물을 표방하기에 전작의 장점이기도 한 깔끔하고 간단한 스토리를 내세워 콜로세움의 전투를 잘 그려내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 2의 두 번째 장점은 낮은 진입장벽입니다. 여기서의 진입장벽은 어디까지나 영화의 감상을 전제로 하는 진입장벽이기에 연령 제한으로 인해 영화를 못 보는 물리적인 상황은 제외됩니다. 이 영화는 19세 영화 판정을 받기에 적절하고 그 이유는 잔인한 장면들이 사실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에 따라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영화를 관람 가능한 성인이라는 시청층을 필두로 이야기할 때 글래디에이터 2는 진입장벽이 낮은 영화에 속합니다. 분명히 전작 글래디에이터의 후속작이고 글래디에이터의 주인공이 막시무스와 연관성이 존재하는 인물들이 펼치는 이야기임에도 글래디에이터를 보지 않아도 이를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위에 깔끔한 스토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막시무스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시작하기에 기존작의 내용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글래디에이터에서는 막시무스가 콜로세움을 폐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으나 이 영화에 와서는 버젓이 콜로세움에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규모 또한 상당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자칫하면 전작의 주인공을 무시하는 처사로 보일 수 있지만 콜로세움의 검투사들은 모두 막시무스를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을 구원한 전설의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콜로세움이 유지된 이유가 막시무스가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썩어버린 황제와 정치체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한호의 아내를 죽인 원수이자 제국의 장군인 아케시우스 장군에게서 볼 수 있는데 그 또한 죽기 직전까지 막시무스를 두둔하고 현재 로마가 잘못된 길로 향하는 것을 알고 있던 인물로 주인공이 원수인 그를 죽이는 것을 망설일 만한 서사를 충분히 보여줬고 그가 막시무스의 의지를 이어 황제를 패배시키는 작전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기에 막시무스는 충분히 이야기 내에서 영웅으로서 또 전설로서 대접받고 있었죠. 또한 막시무스의 갑옷을 지하에 두고 그가 전작에서 갑옷에 그려진 상징들에 대해 설명한 대사를 영화에 그대로 집어넣음으로써 그의 의지가 아들로 이어진다는 납득 가능한 서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전작을 보지 않고도 이번 글래디에이터 2를 봄에 있어서 필수적인 정보 4가지를 얻을 수 있었는데 첫 번째로 막시무스라는 인물의 중요 정보, 두 번째로 막시무스가 콜로세움을 없애려고 했다는 사실, 세 번째로 한호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로마의 상황, 마지막으로 루실라의 막시무스가 사망한 후의 행적을 알게 되면서 영화를 보는데 훨씬 매끄러운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언급을 통해 전작을 본 사람들에게는 가볍게 전작을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전작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화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정말 좋은 방법을 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래디에이터 2는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적절한 수준의 전작에 대한 설명과 레퍼런싱을 통해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글래디에이터 1을 보지 않아도 영화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낮은 진입장벽을 만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래디에이터 2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영화 내 인물의 감정 표현 부족으로 인한 급진적 전개입니다. 이러한 부족함이 드러나는 구간이 3곳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한노가 아케시우스 장군을 공격하였을 때, 두 번째는 두 황제의 충돌, 세 번째는 루실라와 루시우스의 충돌입니다. 막시무스의 아들인 한노, 즉 루시우스는 로마 제국의 장군 아케시우스로 인해 자신의 아내를 잃게 되었고 그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수도에 있는 콜로세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콜로세움의 해상전에서 쇠뇌를 들게 된 한노는 드디어 아케시우스 장군을 보게
보게 되고 그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으나 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화살을 계속해서 발사하는 것이 아닌 화살을 발사한 후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기만 합니다. 이 시점까지 한호는 자신의 진짜 신분인 루시우스를 밝히지 않은 상태이고 아케시우스가 사실은 어머니의 편에 서 있던 것도 정복을 꿈꾸지 않고 지금의 로마를 부정하던 것도 모르는 상태였죠. 그렇다면 망설임 없이 복수를 위해 계속해서 그를 쏘아야 했음에도 슬로우 모션까지 걸면서 아케시우스를 한참 바라본 후 장면이 전환되죠. 실제로 어머니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은 이후 갑작스럽게 한호의 태도가 바뀌는데 직접적으로 아케시우스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온 콜로세움 내에서의 싸움에서는 아케시우스의 막시무스에 대한 언급과 사과로 인해 한호가 그를 죽이지 않고 용서하였습니다. 이때 위와 같이 슬로우 모션을 걸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었다며 서로 간의 감정을 나누고 한호가 아케시우스의 진심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겠으나 해상전에서는 정확한 사정을 모른 상태로 아내를 잃은 것에 대해 분노한 한호의 감정선과 그렇게 맞지 않는 연출이었다고 보이죠. 두 번째로 두 황제의 충돌의 감정선도 너무나 급진적입니다. 게타와 카라칼라 황제 형제는 전반적으로 사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게타의 경우 대부분의 명령을 내리며 폭정을 일삼고 카라칼라는 그의 원숭이 돈두스를 데리고 다니며 그와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 과정에서 큰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도 갑작스럽게 감정적 변화가 발생합니다. 아케시우스를 살려주라는 콜로세움의 경기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한호가 자비를 베푼 아케시우스를 죽이는 판단을 한 형제는 로마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 반역자를 처단한다 라는 구실로 아케시우스를 죽였는데 이후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둘은 패닉에 빠졌고 이 시점에서 두 황제의 의사가 맞지 않아 싸움이 일어나 둘의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동생인 게타와 싸운 카라칼라에게 마크리누스가 접근하여 게타가 돈두스를 죽이려 한다는 모함을 하는데 이 모함과 이간질까지는 황제 자리를 찬탈하려는 마크리누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문제가 없었으나 문제는 여기서 카라칼라가 너무나도 쉽게 그의 말에 선동당한다는 부분이죠. 영화의 분량이 길어지긴 하겠지만 카라칼라가 그를 배신하기 전까지 게타가 카라칼라를 무시하는 태도를 자주 보이거나 그가 소중히 하는 원숭이를 때린다거나 원숭이의 팔을 부러뜨리는 행위를 했다면 겉으로만 게타를 따르던 카라칼라가 마크리누스와 기회를 잡고 게타를 죽였다라는 서사를 만들 수 있지만 그런 장면은 너무나 부족하였고 이후 카라칼라도 너무나 얼빠진 모습으로 마크리누스에게 사망하기에 마크리누스가 치밀하게 둘의 관계를 이용했다기보다는 언제든 반역이 가능했던 것처럼 너무나 허술한 체계를 보입니다. 마크리누스를 제외하면 실제 역사에서 둘은 사이가 안 좋았고 카라칼라가 게타와 함께 황제에 즉위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게타를 죽였기에 어느 정도 역사를 고증하는 전개로 볼 수는 있으나 이런 급진적인 전개와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는 마치 후반 전개를 위해서 억지로 둘 사이를 갈라놓고 싸우게 만든 억지 서사로도 보이죠. 세 번째는 루실라와 루시우스의 충돌을 들 수 있는데 영화의 초반까지 한호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한호로 규정하고 루시우스라는 이름을 버린 채로 활동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버린 어머니 루실라와 결국 자신의 아내까지 살해할 로마는 그에게 있어서 자신을 버린 원수이자 복수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처음에는 루실라가 한호에게 찾아가 루시우스라고 불렀을 때 한호는 그게 누구인지 모르겠다. 나는 한호다. 당신이 찾는 사람이 아니다. 와 같이 루실라를 거절하고 이는 상당히 합당한 감정 상태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후반부 반지를 건네주기 위해 한호를 찾아온 루실라와의 짧은 대화에서 둘은 갑자기 화해를 하고 맙니다. 물론 자식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란 존재를 언제나 그리워하고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지만 루실라는 한호와의 대화에서 이를 전부 이야기하지 않았고 변명과 같은 표현을 했을 때도 한호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묘사였습니다.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루실라의 회상에서 이를 모두 보여주었기에 루실라의 마음이 납득이 되지만 한호의 입장에서 이를 이해했다는 전개가 너무나 급하게 전개되죠.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는 오글거리는 대사 정도로 보이는 막시무스의 소개 장면을 제외하면 이러한 급한 전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 부분은 시리즈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이 영화의 단점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이 부분은 기존의 루실라의 회상을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한호와 5초 정도 눈을 마주치는 것으로 때우고 이후 한호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때 막시무스의 이야기와 함께 자신이 한호를 버린 것이 아님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그를 이 회상 장면으로 보여주었다면 훨씬 좋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실라의 반지와 막시무스의 갑옷,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징을 동시에 받고 두 사람에 대한 신뢰고 회복한 것을 보여준다면 이 둘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꿈이었던 올바른 로마를 다시 세운다 라는 한호의 새로운 생각과 그의 감정이 훨씬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죠. 정리하자면 글래디에이터2는 전작에 비해서는 부족한 작품으로 보입니다. 콜로세움에서의 좋은 전투씬을 내세우기 위한 간단하고 깔끔한 스토리와 전작을 보고 올 필요 없는 낮은 진입장벽을 장점으로 갖추고 있지만 인물들 간의 감정이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변동하는 부분이 존재하여 아쉬움을 남겼죠. 하지만 근래에 본 영화 중에서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본 영화였고 흐름이 급했을 뿐 납득이 가지 않는 서사는 등장하지 않았기에 제가 글래디에이터2에게 주는 평가는 별 5개 만점에 4개입니다. 감사합니다.